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뉴스 4가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9년 만에 게임 사업을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올해 안에 10만 전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걸 보면은 마치 제주도가 기억나는데요. 일본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이 조금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해외 주식 많이 투자하시죠? 미국 반도체 주식 3개를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끝나갑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어젯밤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어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나스닥 2% 상승, 그리고 모임 영업거리두기 해제 검토. 뉴욕 증시는 3월 PPI가 발표를 해서 폭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다시피 물가가 이제 피크를 친 게 아닌가, 그러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 10년물 금리도 이제 고점을 찍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연속적으로 나오며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2%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영업시간과 관련된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을 대부분 없애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며, 그리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야외 마스크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어지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이런 곳에서만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엔데믹이 코앞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오전 9시 벌써 발표가 나왔겠죠.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0.25 올려서 1.25에서 1.5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번에는 동결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나왔었는데 미국 연준이 빅스텝을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스텝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종목은 진짜 널뛰기가 심한 것 같네요. 생산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리비안 8% 폭등. 기술주 저가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며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의 주가가 8%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된 이후 투자자들이 이제부터는 실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리비안이 나는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수치를 보면은 리비안은 1분기에 2,553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며 올해에는 25,000대의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리비안 8%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에서 호재 소식이 조금 날라왔네요. 중국 국무원 지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 사용. 중국 CCTV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 열린 상무회의에서 현재의 정세 변화를 감안해 지급준비금 적립 수준이 높은 대형은행의 지급준비율, 우리는 보통 이거를 지준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질서있게 인하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지준율 인하는 돈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 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해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을 크게 받은 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잠그고 있는데 중국은 반대로 돈을 풀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나저나 아직까지 지준율 인하 소식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국무원이 지준율 인하를 시사를 하면은 그로부터 수일 뒤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공식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여기에 대한 호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물가 연준 빅스텝 무게, 주목되는 물가 정점론. 이틀 전부터 갑자기 증시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는 물가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야 이거 물가 상승 정점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미국 물가 지표가 페드의 상반기 큰 폭 금리 인상 기조에 무게를 실었지만 앞으로는 물가 정점론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봉쇄는 당연히 부정적이나 이달 들어 유가 흐름이 다소 안정되는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물가가 조금 잠잠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이투자증권은 3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이 바로 에너지 및 식료품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달 다소 안정을 찾은 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물가 압력이 다소 둔화될 여지가 생겼다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 또한 물가
상승 속도가 고점을 기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 압력 확대로 미국 연준의 상반기 중 즉 5에서 6월 빅스텝이 기정사실화가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 2년물 금리가 갑자기 하락한 이유는 물가 압력에 대한 미국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 기대감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물가 추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재현될 수 있어 4월에서 5월 물가 압력 둔화가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지금 현재는 저울질을 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물가가 고점이냐 아니면은 그냥 살짝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냐, 그거는 결국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늘 또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가운 반등, 그러나 증권가는 올해는 10만전자 어렵다. 나락으로 떨어지던 삼성전자 주가가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떨어지는 칼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상승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완전 메롱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미국 긴축 가속화 등 매크로 불확실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가 GOS 그리고 파운드리 등 악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답답함을 현재 느낀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삼성전자가 현금을 100조 이상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전혀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아니 야 배당 좀 늘리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던지 혹은 M&A를 하던지 이러한 뉴스도 안 꺼내고 뭐하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봤더니 이베스트 리서치 센터장은 글로벌 유동성이 줄 때 삼성전자 주가는 어렵다며 지수상으로 큰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겠지만 최근처럼 박스로 제한된 상황 내에서는 오늘과 같은 반등 수준이 끝이라고 합니다. 다만 박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올해는 뒤로 갈수록 IT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반등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삼성전자가 9만원 10만원 여기까지 단숨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도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9만전자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냥 올해 안에 8만전자 조금 더 욕심내서 85,000전자 이 정도만 돌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가면 갈수록 조금 분위기는 바뀌고 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포기할 만한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저 기릿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확 바뀐다면은 그때 기분들에게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일단 바닥을 다지는 게 먼저겠죠. 다음입니다. 게임도 네이버의 미래, 9년 만에 재진출 시동. 네이버가 늙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목마름이 있다. 정말 새로워지고 아예 없던 사업도 해야 되고 그 방식은 네이버스러워야 한다. 이미 우리 안에 답이 있다. 네이버 최수연 최고 경영자와 김남선 최고 재무책임자가 네이버의 뉴 시프트 비전을 구성원에게 밝히는 자리에서 게임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네이버가 왜 게임에 진출하려고 할까요? 자, 네이버가 게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최근 빅테크에 잇단 게임 진출 흐름이 궤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엄청나게 큰 뉴스가 있었죠. IT 공룡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80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일머니도 지금 현재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데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퍼블릭 인베스트 펀드는 세비 게이밍 그룹을 출범시키고 전세계 주요 게임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NC소프트에 10% 가까운 물량을 투입한 거 기르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구글과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도 메타버스와 게임 구독형 서비스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게임 업계에서 M&A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당연히 게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게임에 관심을 두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우리나라 어느 정도 게임에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가 9년 만에 게임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포켓몬빵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저 포켓몬빵 없나요? 아이고, 그러면 이거라도 주세요. 편의점 PB빵 매출 상승. CU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 빵 매출은 전년 대비 85%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GS도 35%, 세븐일레븐에서는 70%나 증가했다고 한데요. 이는 편의점이 포켓몬빵의 주요 판매처로 등극했고, 그리고 플러스 베이커리 전문점 수준의 빵을 추가하는 PB와 협업
상품이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 각사의 빵 매출 순위를 살펴보자면 1등은 당연히 포켓몬빵이고요.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이 1등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PB와 협업 베이커리 상품이 2등에서 5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데, CU에서는 빵 매출 상위권에 쿠키런 킹덤, 버터 마들렌, 크림치즈빵, 우유 샌드, 마녀 팬케이크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GS는 지난해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브레디크 3종 출시를 시작으로 53종까지 상품을 확대했다고 한데요. 지난해 브레디크 누적 판매 수량은 1,400만 개를 넘어섰고, 빵 카테고리에서 매출 3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은 빵을 먹으러 파리바게트나 아니면 빵 전문점 거기를 가지 않더라도 편의점에서도 꽤나 좋은 양질의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기리스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하지만 매출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맛있다는 소리겠죠. 한번 여러분들도 빵이 드시고 싶을 때 멀리 가지 마시고 편의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죠. 수주 채운 조선주 랠리 시작되나 최근 들어 진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1분기 대규모 수주 소식을 연이어 알린 조선사들이 주가 흐름 또 강세입니다. 견조한 수주 실적과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조선주의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이라고 한데요. 지난달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5척 수주,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1%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3척, 이 또한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2%나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중업도 마찬가지겠죠. LNG 운반선 3척의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계약금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건데요. 업황 호전으로 신조선가 인덱스도 지난해 하반기 바닥 대비 현재 25%나 상승한 모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해서 발주 전망이 한층 높아진 특수선 부분과 한층 높아진 유가 때문에 해양 생산 설비의 발주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표투자증권은 올해 연간 가이던스 레벨의 수주 실적 달성을 가정할 경우에는 토크는 25년 말까지 차오를 것이며, 이후에는 과거 2000년대 중반 시작된 슈퍼사이클의 물량이 업황을 이끌 것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겠죠. 최소 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배를 만들 때 그냥 아무 곳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크에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 도크가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주 물량이 가면 갈수록 쌓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K포트증권이 예측을 했을 때는 올해 연간 가이던스 레벨의 수주 실적을 전부 다 달성한다면 25년까지 도크는 꽉 차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값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겠죠. 한번 여러분들 조선주 길게 투자할 만한 걸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조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시중 들게 되나 원전 재가동해라, 최악 엔저의 일본 발칵. 엔저로 가치가 낮아진 일본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몰려와 그러한 부동산을 전부 다 산 다음에 외국인 전용 리조트로 만들고 일본인은 리조트 직원으로 일하는 그런 슬픈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진짜 말 그대로 발작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일 일본 경제 유튜브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엔화 가치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원래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는 무대지만 이날의 일본 경제 유튜버들의 발언은 과격하다 못해 공포스러웠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엔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대규모 금융화나 정책을 지속해서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 수입 물가를 낮추려는 미국이 일본의 엔저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와중에 한 경제 전문가는 무역 적자의 주 원인은 원자력 발전소 정지에 따른 에너지 수입 증가 때문이라며 엔저를 막기 위해서는 원전을 재가동시켜야 된다, 이러한 의견도 앞으로 강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도 엔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현재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은 결국은 엔저도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달러를 살 게 아니라 야, 엔화를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엔화는 977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1000원이 깨진 지 조금 시간이 지났고, 최근 10년 내 가장 저점이 언젠가 봤더니 2015년에 885원 그 정도까지 떨어진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보다 부진 투자 대응 방법은, 최근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한 달간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공급망 차질에 더해 수요 훼손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IT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는 거겠죠. 다만 반도체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중국 봉쇄 영향과
업종별 업황을 반영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산업 수요 감소에도 공급 부족의 중심이 있는 아날로그 반도체를 가장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판단한다고 한데요. 자동차 산업의 전장화, 산업 수요의 회복세 지속, 5G 및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 증가 등이 장기 수요에 갖는 확신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반도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볼 게 있다면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에 따라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을 바로바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과 판매량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날로그 업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나스닥에 있는 아날로그 업체가 뭐가 있나 봤더니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그 다음에 NXP 반도체. 혹시 여러분들 서학겜이라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웠다가 2년 만에 다시 깔았다. 요즘 난리난 이것 뭐길래? 해외여행에 대한 제재가 풀리며 2년간 잊혀졌던 해외여행 필수 앱이 속속히 기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이용자 수, 사용시간 등 객관적 수치가 크게 늘었다고 한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에 쏠렸던 여행 수요가 이제는 해외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여행 기업들도 해외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있나 봤더니 해외 항공권 예약 앱 스카이스캐너의 지난주 주간 이용자 수는 18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총 사용 시간은 팬데믹 시작 후 최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 2년은 국내 여행 앱 호황기였습니다. 해외 여행에 대한 열망이 국내 여행지로 몰리며 야놀자, 여기어때 이러한 어플이 최대 수혜자로 등극했는데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억눌렸던 해외 여행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며 여기에 관련된 소비가 폭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우와 M&A로 경쟁력. 한국콜마 목표가 5만원에서 6만원 상승. 대신증권이 한국콜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을 시켰다고 합니다. 국내 화장품 ODM 1위인 한국콜마가 화장품 용기업체 연우를 인수하기로 밝힌 가운데 두 기업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날 한국콜마는 연우 지분 55%를 2,800억에 인수하는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완료가 된다면 6월 30일날 연우의 최대 주주는 한국콜마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국콜마의 매출액을 봤을 때 연우를 제외하고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 시작한다면 최대 수혜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타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모멘텀까지 생겼으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플러스 한국콜마 꼭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마지막입니다. 하나솔루션 최근 들어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태양광 사업 시너지 기대. 신영증권은 하나솔루션이 수소 생산과 저장 사업에 집중을 하며 기존 태양광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원, 투자 의견 매수, 상승 여력은 44%라고 하네요. 하나솔루션은 큐셀 부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케미칼 부분에서 수전의 기술을 확보해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수소는 하나솔루션 첨단 소재 부분에 플라스틱 복합 소재 기술을 활용한 수소 탱크에 담아 운송될 예정이라고 한데요. 참고로 하나솔루션의 첨단 소재 사업부는 2020년 12월 미국 고압 탱크 제작업체인 시마론의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시마론을 설립을 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23년부터 미국의 고압 탱크 생산 설비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솔루션 하면은 태양광 관련 기업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소도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실적을 봤더니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올해 예상포는 13배, 그 다음에 내년 예상포가 8배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소, 그 다음에 태양광이 묻어있는데 야, 퍼팔은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이러한 저평가는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솔루션의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120주 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떨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솔루션을 공부한 다음에 야, 이 기업은 진짜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풀베팅보다는 일단 천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플러스 이 보라색 선을 그대로 지키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하나솔루션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당연히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